우리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주 유명한 작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인간들의 온갖 군상들이 나옵니다.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간들이 고원과 성찰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4년의 이제 유형 생활에서 밑바닥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막장 인간들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조차도 막장 인간이죠.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인생을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에 풀려나게 되고 그 일촉즉발의 죽음의 순간을 잠시나마 겪고 난 이후에 더 치졸하고 치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이제 소설 작품 속에서 그려냅니다. 자신의 모습인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들을 그는 끄집어내서 작품 세계로 이제 나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더럽고 치졸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악마 같은 인간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설 작품을 통해서 알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실 세계는 혼돈과 갈등과 막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지 천국으로 만들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선택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막장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제 현실을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과 충격을 겪죠.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이 자식들을, 가족들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아가는 이제 일들이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기적인 존재구나. 정말 막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죠. 물론 그러한 결정들을 무조건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라고 이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제아벌이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막장과 정말 치졸함과 더러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꼴통 인간들, 막장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들에게 우리는 뭘 느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참 지랄 같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나의 욕구, 욕망,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겠냐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네가 배신을 하는 것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하는 인간들이 넘치는 곳이 지금의 세상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느끼면서 더럽고 추악하고 서운함과 배신감과 충격을 겪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행복을 찾는 건 아주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좌절과 절망과 이 슬픔, 이 서글픔, 서러움 이런 것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형제들 등 죄아벌과 같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절한 밑바닥의 삶, 이 비주류의 삶, 비참함, 서러움, 눈물겨운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현실 세계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평안함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양면은 한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배신 속에서 사람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남들을 위하고 베푸는 모습도 배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믿음이 없는 사회, 지옥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네 삶이 더욱더 지옥과 같아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작은 기대를 놓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아주 소시민,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더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는 게 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더더욱 하게 되는 게 요즘 같은 시국인 것 같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린 삽니다. 제 친구는 자신의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던 사업을 한순간에 다 파탄내고 도망갔습니다. 사업 자금을 들고 날랐던 거죠. 1997년 IMF 이전 일인데 사업 자금 4억 원을 대금 결제해줘야 되는 4억 원을 들고 나른 거예요. 뭐 순식간에 부도가 나고 이제 잘 사는 집이 저 몰락해서 단칸방으로 쫓겨가고 그랬는데, 그랬던 자신들의 자기의 가정을 파괴시켰던 이가 남도 아니고 자신의 친삼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충격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배신자죠, 배신자. 남도 아닌 가족이 그러한 배신을 저질렀다라는 건 저한테는 좀 말 못할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목격합니다. 소설 속이 아니라, 드라마 속이 아니라,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 세계가 더 그렇게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그런 현실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많은 메시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처절한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충격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답답하고 암울했던 그 경험 속에서 그 구원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도스토옙스키 같은 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일상의 고통 속에서 작은 감사와 행복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더러움, 역겨움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추악하고 자신의 치졸하고 더러웠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인간 내면의 추악한 생각들을 파헤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현실 세계의 혼돈과 갈등과 추악함을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